저장 매체의 저장 용량을 나타낼 때 다음 표하고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16기가짜리 메모리 카드에 용량이 8메가짜리인 사진을 최대 몇 장까지 저장할 수 있나요? 기가하고 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네. 여기 있구나. 기가바이트는 2의 30승 바이트, 메가바이트는 2의 20승 바이트, 킬로바이트는 2의 10승 바이트라고 써있네. 그럼 16기가바이트가 몇 메가인 거지? 이건 10의 10승 바이트, 10의 20승 바이트. 10의 30승 바이트니까 1기가바이트는 몇 메가바이트야? 3의 20승 바이트는 2의 30승 바이트는 2의 10승 곱하기 2의 20승인 거 알아요? 된 거 맞아? 그러면은 요 녀석 1기가바이트라고 한다면 1기가바이트가 2의 30승 바이트라며 1메가바이트는 2의 20승 바이트라며. 그러니까 요 녀석의 값은 1메가바이트인 거니? 그러니까 1기가바이트는 1메가바이트에 2의 10승배를 해야 되는 거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1기가바이트는 1메가바이트에 2의 10승인데 1기가바이트가 문제 요구한 거는 8메가짜리를 16기가바이트에서는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네. 그럼 16기가바이트라고 한다면 16기가바이트면 여기다 16을 곱해야 되겠다. 16은 2의 4승인가? 그러면은 16은 2의 4승이고 1기가바이트가 2의 10승이니까 2의 14승이네. 근데 8메가바이트를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지 물어봤으니까 8메가바이트면은 2의 몇 승이지? 2의 3승? 2의 3승이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는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거는 2의 3승 곱하기 2의 11승이라고 쓸 수 있니? 2의 14승이니까 그럼 8메가바이트짜리를 2의 11승계를 저장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답을 2의 11승이라고 쓰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해됐을까? 이거 말고 모르는 거는 없어요? 그럼 서혁이도 지금 하던 거 이어서 보세요. 하라는 데까지 다 했나요? 끝까지? 네. 한율이하고 정현이 모르는 거 풀이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율이 정현이 지금 방금 했던 문제 한율이 정현이도 열심히 들었나요? 네. 책이 다른 거죠? RPM 했던 거야, RPM. 비행 숙제 있었어요? 쟤네들은 숙제를 따로 내줬었어. 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개념센에서 모르는 거 질문 받겠습니다. 개념센 워커북에서 개념북에서 풀어야 될 거는 저는 89쪽 89쪽이요. 정혜인은 워크북은 진짜? 완전 열심히 더하기 빼기 엄청 열심히 했나 보네 이번에는? 쌤을 아파서 어디가 아파요? 감기가 있어요. 네. 아이고야. 개념센의 몇 쪽? 89쪽 개념센의 89쪽부터 89쪽까지야. 89쪽 한 페이지만? 이게 맞게 페이지가 되는지 기억이 안 난다. 좀 넓게 범위를 잡아야지. 쪽에 6번이요. 어느 중학교가 870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남학생이 2% 늘어났고 여학생은 5%가 줄었습니다. 남자는 늘어났고 여자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858명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작년에 원래 남자 숫자하고 여자 숫자를 최대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는 X명, 여자는 Y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작년의 남자, 여자 숫자입니다. 그게 X하고 Y를 더한 거 몇 명이죠?
그런데 X라는 남자는 작년보다 2% 늘었으니까 X한테 뭘 곱할 거야? 1 플러스 100분의 2. 그 다음 Y한테는 뭘 곱할 거지? 감소했다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인원수가 858명이 됐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계산하게 되면 X 더하기 100분의 2X Y 마이너스 100분의 5Y 분배했죠, 쌤이 지금? 이게 858인데 870에서 858을 빼줄까? 이거 빼려고 하는데 지금 빼면 XY 지워지니? 빼니까 부호 바뀌겠다. 마이너스 100분의 2X 뺐더니 플러스 100분의 5Y 870에서 858을 빼면은 그렇게 산수할 수는 없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래? 큰 숫자 870에서 작은 숫자 858을 뺀 것 같은데? 네. 그런 착각을 하면 망합니다. 양배 100배만 했으면 좋겠다.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5y가 1200. 근데 원래 x하고 y는 870이었다네. xy 두 개 더한 녀석이 여기다 2배 해볼까? 그럼 2배 하면 x를 지울 수 있으니까. 그럼 2배 했더니 870에 2배 하면 한율이 자꾸 산수 틀려서 걱정이다. 산수는 틀리면 안 되는데. 된 거 맞아요? 두 식을 더해가지고 7y가 되는 것 같거든. 근데 7y의 값이 두 개 더하기 해봐봐. 이제 틀릴까 말도 안 해, 이제. 네, 2940이죠. 7로만 나누기 하면 y가 나오겠네? 7로 나누기 했더니 7, 4, 28, 7, 24. 그럼 남자 선수 몇 명이라는 얘기야? 네, 그래야지 870명이 되니까. 근데 차례대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을 쓸 때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남자의 숫자와 여자의 숫자를 차례대로 쓰세요. 답은 이렇게 쓰라는 얘기네. 자, 그 다음 또 풀어낼 게 한율 또 있나요? 개념편에서? 그럼 유형편에서 물은 거 질문 받겠습니다. 유형편에서 물은 거 얘기해 주세요. 워크북 56쪽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정연이가 숙제를 열심히 가지고 왔네. 다는 못했어도 산수를 안 틀리려 노력했던 거 아니야. 자, 56쪽이라고 들었습니다. 56쪽 한 페이지면 돼? 아니면 더 해야 돼? 한 페이지만? 53쪽에 53쪽에 하나 있어요? 53쪽부터 56쪽. 페이지가 맞으려나 모르겠네. 딱 맞네. 자, 53쪽에서 풀어야 될 거는 5번이요. 45명의 학생이 20개, 이 문제 맞아? 네. 45명이 20개의 조를 만들어서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2명 또는 3명이 한 개의 조를 구성합니다. 3명인 조가 몇 개 있는지 맞춰보세요. 사람이 구성되는 사람이 2명인 조가 있고 사람이 3명인 조가 있습니다. 2명인 조가 X개 만들어지고 3명인 조가 Y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전체 조는 20개의 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X개의 조에 2명씩 있으니까 사람 숫자는 2X명일 거고 Y개의 조에는 3명씩 있으니까 3Y명이 있습니다. 이거 연립해서 Y가 누군지 맞춰주세요. 그래서 위에 건데 2배에서 빼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2배하면 2X 더하기 2Y는 40이니까 여기서 2X 플러스 2Y는 40을 뺄까? 네. 그럼 Y가 누구야? 이게 잘 안되네. 그럼 쓰자. 2배 해주면 2X 플러스 2Y는 40이었지. 네. 우리가 지금 그걸 뺄 거잖아. 네. 빼주면 Y가 누구죠? Y
y가 5가 되면 x의 값은 누구야? 근데 우리는 답을 y를 알고 싶었습니다. 답은 5가 답입니다. 15를 아, x를 선택했어? 그리고 한율이는 그러면은 그 사이는 없다는 얘기고 46쪽에 56쪽에 풀어야 될 거는 10번이요. 네, 말씀하세요. 9번, 10번, 12분 9번, 10번, 12번. 어느 중학교에 작년에 학생 숫자는 270명이었습니다. 학생 숫자가 작년에는 270명이었고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의 남학생의 숫자는 10% 증가했는데 여학생의 숫자는 5%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9명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여학생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남학생 숫자하고 여학생 숫자가 X명, Y명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사람 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10% 증가했으니까 근데 여학생은 5% 감소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건 원래는 270명이었다며. 그럼 X 플러스 Y의 값이 270 그런데 그렇게 증가하고 감소해서 전반적으로 9명이 늘어났다고? 279명이 됐다는 얘기네? 그러면은 셈이 X 더하기 Y 두 개는 270인 거잖아. 그러니까 X 곱하기 10분의 9, 아니, X 곱하기 100분의 10이랑 Y 곱하기 마이너스 100분의 5가 그게 9명일 것 같은데? 이해된 거 맞아요? 네. 연립했으면 좋겠는데 약분하면 20분의 1이라고 할게. 약분해서 20분의 1이라고 할게. 양변에 20배 하려고. 됐나요? 네. 그럼 두 식을 더하면 3x가 될 거고 오른쪽을 두 개 더하면 50 더하기 틀리면 안 되는데 니네 자꾸 더하기 빼기 이런 거 틀릴 거야. x가 150이면 y는 누구지? 120 네. 그때 우리가 y의 값을 여학생으로 잡았었나? 근데 문제가 구하라는 건 올해 여학생 숫자 구라고 한 거 아니야? 올해 여학생 숫자면 지금 이걸 구하는 거구나. 그래서 120을 집어넣으려고 하거든? 네. 120 곱하기 100분의 95? 근데 이걸 약분했더니 20분의 19인데 20 약분했더니 6? 6 곱하기 19? 114명인가 그러면? 되신 거 맞아요? 네. 네.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문제는 A, B 두 개의 제품을 합쳐가지고 8,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A 제품의 원가의 20%, B 제품의 원가의 30% 이익을 붙여가지고 정가를 결정했습니다. 이 두 제품을 정가에서 10%씩 할인해서 팔았다고 한다면 이익이 1,090원입니다. 물건을 장사하는 사람이 A 제품과 B 제품을 8,000원씩 주고 사왔나 본데? 그치? 8,000원씩 사가지고 왔대. 그 8,000원을 우리는 원가라고 부르니? 원래 가격? 구매했던 가격? 여기다 이익을 붙여가지고 팔려고 한다며 지금. 원래 팔아먹으려고 했던 판매 예정가는 8,000원에 20% 이익을 붙였대? 8,000원에 20%면 얼마야? 8,000원에 10%면 얼마야? 그럼 20%면 얼마야? 그러면은 8,000원짜리 제품을 이익 1,600원 붙여서 9,600원에 팔아먹을 계획이었네. 8,000원짜리 제품을 30% 이익을 남기면 얼마를 더 붙여야 돼? 30%가 얼만데? 그럼 8,000원에다 2,400원 더 붙였네.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마음을 먹었었어.
하지만 안 팔리니까 10% 할인해서 팔려고 하거든. 10% 할인된 가격이 이게 판매가인 거잖아. 이렇게 팔아먹는 가격. 그럼 9,600원짜리를 10% 할인하면 지금 얼마를 빼주겠다는 얘기야? 960. 그러네, 960원 빠지는 거네. 그럼 9,600원에서 960원을 빼야 되겠네? 960원을 빼면 뭐가 되지? 1740. 우리가 빼기를 못해서 걱정스러워. 빼기는 틀리면 안 되는데. 1,400원에 10%면 얼마지? 1,040원? 그럼 빼면 얼마야? 우리 진짜 빼기 진짜 못한다. 아, 맞네. 네 말이 맞아. 방금 9,000 얼마라고 했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에 팔아먹을 거면 이익은 얼마인 거지? 아, 선생님 잘못 봤구나. 에이씨, 개별 8,000원이 아니네. 아이, 합쳐서 8,000원이네. 만약에 이 제품을 그냥 아까 하던 대로 해보자. 이 가격에 팔아먹었으면 이익이 얼마인 거야? 이렇게 팔아먹었으면 이익이 얼마인 거야? 자, 이런 짓을 해야 돼. 근데 선생님이 좀 문제를 잘못 봤네. 합친 가격이 8,000원이라고 하네. 개별적으로 8,000원이 아니라. 그럼 방금 했던 거 한번 더 해볼게. 자, 원래는 A란 제품의 원가는 X1, B란 제품의 원가는 Y1이라고 해볼게. 근데 이익을 20% 이익을 남기겠대? 원가에서 20% 이익을 남기겠대, A 제품은? 그럼 판매하려고 예정했던 가격은? 이게 판매하려고 예정했던 가격이구만. B 제품은 판매하려고 예정했던 가격은? 30% 이익을 붙여서 팔아먹을 계획이었지. 근데 10%를 할인해 주겠다며. 그러면 이 방금 전에 가격한테 10% 할인했으니까 원래 가격의 90%로 팔아먹는다는 얘기네? 마찬가지 이것도 1 플러스 100분의 30인데 1 마이너스 100분의 10을 곱해서 10% 할인한다는 얘기구만. 된 거 맞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빼야 되겠구만. X를. 그게 이익이겠지. 된 거 맞아요? 근데 이 값이 누구지? 10분의 12? 100분의 120이어서 10분의 12? 도대체 어느 부분이 느리게 이해가 되는 포인트야? 지금 이해된 거 맞아? 10에서 1 더하기 100분의 20이니까 100분의 120인데 공을 하나 떼면 10분의 12. 근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1에서 100분의 10을 뺐으니까 100분의 90인데 0 하나 지우면 10분의 9인가? 그러면 100분의 108인가? 된 거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100분의 108x에서 x를 뺀 녀석의 값이 이익이겠네. 된 거 맞나요? 아까 숫자로 한 거랑 똑같이 했는데 지금? 자, 그러면 이 값이 100분의 8x가 되는 것 같아. 두 번째 거 계산하려고 합니다. 얘는 100분의 130인 거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10분의 13입니다. 근데 뒤에는 요 값은 100분의 90이어서 10분의 9입니다. 두 개 곱하면은 100분의 지금 사칙연산을 자꾸 틀려서 선생님 너무 걱정스러워.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안 틀려야 된다고. 된 거 맞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익은 100분의 117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y를 뺐습니다. 빼주면은 100분의 110초에서 100분의 100을 빼는 거라서 100분의 17y가 되는 것 같아. 되셨죠? 그때 문제가 요구한 거는 xy를 더한 금액은 얼마라고? 이건 8,000원이래. 근데 이거 두 개 더한 건 얼마래? 1,090원? 그럼 100배 하자. (1,090원한테) 100배, 100배 할 거지. 뭐 하나 더 달았구나. 이건가? 그럼 두 개 연립해서 내가 x의 값의 원가, 이게 궁금했었거든. a의 원가. x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다 8배 할까? 8배 했더니 6,400? 그럼 빼주면 누가 되는 거야? y가 알고 싶으니까 나누기 해야 되지. 그럼 9로 나누기 하면 y가 나오겠네?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굴 구하는 게 목적이었지?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으면은 좀 그냥 이걸로 하자. 뭔가 좀 이상한데? 이익이 1,090원이에요. 1,090원이에요. 1,090원에 100배 하면은, 근데 800원한테 8배 하면 6,400. 쌤이 공안을 안 달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800원이 아니라 8,000원인데 공안을 안 달았다. 그럼 6,400이 아니라 다시 빼보자. 뺐더니 아닌데 안 똑같은데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 안 나오잖아. 그러네. 이래야지 두 개 더했을 때 나오네. 그럼 9로 나누기 하면 뭐가 되지? 그럼 x는 얼마라는 얘기야? 우리는 그 x의 값을 구하는 거였죠? 자, 또 물은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1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3분짜리 공연과 5분짜리 공연에 신청을 받아서 발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공연과 공연 사이에는 1분의 쉬는 시간이 포함되어서 발표회 예상 시간이 1시간 13분이었는데 3분짜리 공연과 5분짜리 공연의 개수가 서로 바뀌어서 실제 발표에는 1시간 15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3분짜리 공연의 개수가 알고 싶습니다. 원래 계획은 3분짜리 공연과 5분짜리 공연을 몇 개씩인지 모르네. 그 개수를 원래 계획에서는 3분짜리 공연과 5분짜리 공연을 X개 Y개 했다고 해볼까? 근데 실제로는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 개수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보자. 전체 공연 개수가 2개면 쉬는 시간은 몇 분이 소요되는 거야? 공연이 2개밖에 없으면 공연과 공연 사이에는 1분의 쉬는 시간이 있는 건가? 공연 개수가 3개면은 사이사이에 몇 개의 쉬는 시간이 들어가는 거야? 이때 2분이 소요되는 거네, 쉬는 시간이. 공연의 개수가 만약에 X개 있으면 쉬는 시간은 공연이 X 플러스 Y기가 있으면 쉬는 시간은
X Y 자, 니네 지금 이거 이해한 것 같아. 자, 이해했으면 시간을 세워보자. 1분 1시간 13분에 대해서 식을 세우려고 하거든? 식을 뭐라고 세우지? 그렇지. 3x가 3분짜리 공연했을 때 공연 시간. 쉬는 시간도 더 해야 되잖아. 쉬는 시간이 몇 분인데? 72분 뭔 소리지? 아니, 방금 선생님이, 아까 선생님 예를 들었던 거고, 공연의 총 개수가 3x 플러스, 공연의 총 개수는 x 플러스 y가 있는 거잖아. 공연의 총 개수는 x 플러스 y가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은 몇 분이 있는 거야? X 공연의 총 개수가 x 플러스 y개니까. 두 번째 거 공연 시간은 3y 플러스 5x, 쉬는 시간은 x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이 쉬는 시간일 거야. 그런데 이걸 분으로 바꿨을 때 아까 얘기한 거구나. 60분에다 13분을 더했으니까 73분. 60분에 15분을 더했으니까. 이거 연립해서 처음 계획했던 3분짜리 공연의 개수를 구하라고? 계획했던 3분짜리 공연의 개수 x? 네. 연립하려고 하는데 위에 거는 4x 플러스 6y 같은데? 된 거 맞아요? 두 번째 거는 6x 플러스 4y인 것 같다? 어떻게 하지? 여기는 3배를 하고 여기는, 우리 지금 x 구하는 거지. x 구하니까 약분 한 다음에 풀까? 그냥 할까? 그냥 2를 곱하자. 2 곱해주면 선생님이 y 앞에 있는 숫자를 맞춰주려고 하는 중이거든? 그럼 이것도 y 앞에가 12y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3배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뺄 때 밑에서 위에 거 뺄까? 그래야지 x 앞에 숫자 양수가 나오니까. 그럼 지워지네? 뺐더니 나 진짜 답답하다. 이것들아 빼기를 하는데 빼기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럼 검사하면 되잖아. 60을 더하면 이거 나와? 네, 80이네요. 우리는 x가 구하고 싶었네요. 3분짜리 공연의 개수는 8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거는 이제 센수학에서 물은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한율이 센수학에 물은 거 있나요? 근데 음, X와 음. 그 숙제가 있어요. 센수학이 숙제가 있었냐고요? 안 했다는 얘기네요? 연립 활용 파트가 활용 파트가 센수학이 없어? 활용 파트가? 생수학이 그 음. 활용이랑 그 건축이랑 같이 해가지고 같이 묶여져 있어가지고 구분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풀이할게요. 자, 오늘은 그럼 연립방식 활용 파트에 남은 거 좀 적어 나갈게요. 남은 게 쪽수가 몇 쪽인지 봐볼래요? 남은 게 몇 쪽? 90? 네. 그 앞에 거기가 90이구나. 지금 그럼 진도 나가야 될 게 90쪽부터 몇 쪽까지는 이제 끝나는 거야? 90부터 96. 자, 이것만 하면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공통진도 나갈 수 있겠다. 처음에 속도, 속력, 시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게 해놓지? 중학생이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건가? 자, 우린 이미 속력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 엄마하고 차를 타고 왔는데 엄마가 1시간 동안에 광주까지 100km 떨어져 있다고 쳐봐. 1시간 동안에 100km를 가면은 1시간 분의 100에서 시속 100이라고 얘기하지. 2시간 동안에 100km를 가면은 속력은 50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미 우리는 시간분의 속력을, 아니, 시간분의 거리를 통해서 속력을 구할 줄 알아. 그죠? 우리 이거 하나면 충분해.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근데 이걸 마치 좀 어려운 공식처럼 막 거속시 뭐가 뭐 어쩌면은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거든, 중학교 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얘기를 해보자. 2분의 6이라고 하는 건 3이죠. 3하고 1을 바꿔 쓸 수 있죠? 바꿔서도 3분의 6의 값은 2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식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이 필요할 때는 속력과 시간을 바꿔 쓰면 되지 그냥. 연결된 거 맞나요? 근데 거리의 값을 알고 싶다면 부모의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양변의 시간을 곱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거리를 알고 싶다면 양변의 시간을 곱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기억하는 건 하나야. 하나를 기억하고 이거 하나만 써놓고서 필요하면 만들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개를 모두 다 기억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 말 지금 납득이 되시나요? 이미 알고 있는 건 속력의 값은 시간분의 거리. 그걸 변형해서 우리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염려가 되는 거는 보통 이거 두 개 바꿔 쓸 수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뭘 납득을 잘 못할까봐 그게 염려가 되거든? 좀 납득이 된 거 맞아? 네. 자, 그럼 문제로 가봅시다. 나 이런 구성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빈칸 채우기를 만들지 못해요? 풀라고 하면 되지. 자, 첫 번째 게 영준이가 등산을 하려고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다른 길을 선택해서 시속 4km로 걸었더니 5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총 14km를 걸었습니다. 근데 오르막길이 길이가 몇인지를 모르겠네. 내리막길의 길이는 몇인지 모르겠다. 근데 문제가 오르막길의 거리와 내리막길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원래 이걸 구하는데 빈칸 체크를 통해서 설명한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속력의 값은 줬다며. 오르막길에서 올라가는 속력은 2였다며. 네. 시속 2였습니다. 시간당 2km를 갈 거고 내려갈 때는 시간당 4km를 갈 겁니다. 근데 전체 거리는 14라면서요. 전체 소요된 시간이 5시간이라고 하네. 그럼 식을 세웠으면 좋겠거든. 일단은 x 더하기 y의 값은 14인 거죠. 이제 시간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되겠다. 그럼 시간을 어떻게 구할지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거 하나 쓴 다음에 속력과 시간을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간을 알고 싶다면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식을 세우려고 합니다. 속력분의 거리니까 시간은 자, 근데 밑에 거한테는 4배? 4배 해주면은 이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려고 하는데 밑에서 위에 거 뺐습니다. x가 6이면 y는 네, 이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재호는 5km를 떨어져 있는 도서관을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이 4, 도중의 시속은 3으로 걸었습니다. 전체 시간이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단위를 시간 단위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분은 필요가 없거든. 얘는 몇 시간이라고 하면 좋을까?
20분은 몇 시간이야? 1시간은 60분이니까 그치 3분의 1시간? 그럼 1하고 3분의 1 더해서 3분의 4시간이구나. 식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가 궁금한 거는 재호가 3km를 걸어간 거리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전체 거리는 5km만큼 떨어져 있는데 처음에 3km는 속력의 값이 4였다고? 그런데 나중에 가는 몇 킬로미터? 아, 처음에 걸어간 길이가 3km가 아니구나. 그치? 재호가 시속 3으로 걸어간 거리구나. 시속 4로 걸어간 거리는 몇인지 몰라. 그 다음에 시속 3으로 걸어간 길이는 몇인지 몰라. 근데 합쳐가지고 거리는 식을 세웁니다. 플러스 거리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식을 세우려고 합니다. 속력분의 거리. 세배만 그냥 풀까? 세배했더니 4분의 30x y 4. 선생님이 여기서 이걸 빼려고 하는데 위에서 밑에 거 빼려고 하거든. x에서 4분의 3x를 빼면은 오른쪽은 x는 4입니다. 그럼 y가 몇이에요? 시속 3으로 걸어가는 거리는 1이라고요? 자, 18만큼 떨어져 있는 두 지점에서 성규하고 연희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습니다. 성규는 시속 4, 연희는 시속 2로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이 얼만큼 소요되나요? 성규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연희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18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전체는 18만큼 떨어져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동시에 출발했을 때 도중에 만났습니다. 성규는 시속 4로 갑니다. 연희는 시속 2로 갑니다. 그런데 누가 더 빠른 거야? 성규가 2배만큼 빠르네. 전체 거리가 18이었다며. 그럼 요만큼 길이가 몇이란 얘기지? 요만큼 길이는 몇이란 얘기지? 전체는 18만큼 떨어져 있는데 요만큼의 길이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저기 길이를 2xx라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연희보다 성규가 2배만큼 빠르기 때문에 걸어가는 길이도 2배만큼이겠지? 이런 거 맞아요? 그럼 x라고 선생님이 잡은 게 몇이란 얘기야? x가 누구야? 그럼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는 여기가 길이가 12, 여기가 6이란 얘기네. 그러면은 성규라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알고 싶거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로 구한다고 했잖아. 성규가 만나는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러네, 3시간이네. 연희가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몇 시간이야? 그럼 답은 3시간이라고 답해야 돼? 6시간이라고 답해야 돼? 3시간. 맞아. 안 헷갈린다. 답은 3시간입니다. 동시에 3시간 동안 움직여서 만났습니다. 자, 형이 30m를 걷는 동안에 동생은 20m를 걸었습니다. 완전 선입견 아니야, 이거? 동생이 빠를 수도 있잖아. 동생이 더 다리가 짧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형이 30m 걷는 동안 동생은 20m 걷습니다. 8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형과 동생이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했을 때 40분 후에 만납니다. 그때 형과 동생의
속력의 값을 차례대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선입견 없구나. 30m 형이 걸었을 때 동생은 20m 받는다고? 8km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속력은 형이 더 빠른 건 맞지? 형이 더 빨라가지고 똑같은 시간 동안에 저만큼 가는 거니까 40분 후에 만난다고? 형의 속력을 가정해보자. 형의 속력의 값을 3x, 동생의 속력의 값을 2x라고 해보자. 저 길이비가 3대1이라서 속력의 값을 3대1로 잡았습니다. 그때 8km만큼 떨어진 두 지점에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해서 40분 후에 만났다고? 8km 떨어져 있다고? 형은 이렇게 걷고 동생은 이렇게 걸었거든? 근데 어느 지점에서 만났다며. 8km를? 아씨, 어떻게 하지, 그걸? 형이 움직인 거리와 동생이 움직인 거리를 뭐라고 놓지? 형이 움직인 거리의 값을 알 수 없나? 형이 움직인 거리의 값은 3i라고 해볼까? 동생이 움직인 거리는 2y라고 해볼까? 그럼 3i하고 2y 더한 게 몇이어야 되는데? 8. 5y라고 하는 값이 8인가? y의 값은 5분의 8? 5분의 8을 10분의 16이라고 쓰자. 그럼 10분의 16이라고 쓰면은 형이 움직인 거리의 값은 10분의 동생이 움직인 거리의 값은 네. 그만큼 움직인 거네. 전체 8km를 4.8km, 3.2km. 이런 거 맞아요? 네. 각각 이만큼씩 움직였을 건데 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을 갖다 구해볼까? 시간은 어떻게 구하는데? 속력분의 거리? 동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도 구해볼까? 이 걸린 시간은 서로 마주보고 가까이 움직이게 걸리는 방금 전의 문제처럼 3, 똑같은 것처럼 둘이 움직이는 시간은 똑같은 시간 동안 움직였을 거야. 근데 그게 몇 시간이었을까? 시간이 몇 시간이야? 네, 3분의 2시간이겠네. 그러면은 3약분해주면은 16? 3약분이 안 되네, 이거는. 에이, 괜히 약분했다. 번분수 계산할 줄 알아요? 네. 30x분의 48? 이 값이 3분의 2였으면 좋겠다고? 분수끼리 똑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대각선끼리 곱해서 똑같다고? 근데 여기 3을 약분할 수 있니? 분모에 있는 3은 약분할 수 있거든. 분자인 2도 약분할 수 있다? 이제 대각선끼리 곱해볼까? 10x가 24입니다. x의 값은 10분의 24? 그때 형과 동생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10분의 24를 집어넣으면은 10분의 48이니까 5분의 24? 10분의 24를 대입했더니 그럼 답은 분수를 쓰는 것보다 소수를 쓰는 게 더 이쁘긴 하겠다. 형의 시속은 7.2, 동생의 속력은 4.8. 네, 소수를 얘기하는 게 더 이뻐 보이네. 분수를 쓰니까 더 더러워 보이는 것 같고. 차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해된 거 맞을까요? 농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농도의 값은 농도는 우리가 몇 번 해봤는데?
소금물 농도의 값을 구할 때 연립방정식에서 농도 구하라고 하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실은 속도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네. 어디 보자. 5%의 소금물의 양이 X, 10%의 소금물의 양이 Y. 소금의 양 연립방식을 세우고 소금의 양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5%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 섞어서 (8%의) 소금물 500g을 만들었다고 하거든. 그 (5%의) 소금물 속에는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지? 소금물의 양도 모르고 있네 지금. 지금 소금물의 양을 모르잖아. 소금물의 양을 Xg 있다고 해볼까? 10%의 소금물도 몇 g 있는지 모르니까 Yg 있다고 해볼게. 섞어서 500g이니까 이제 농도 가지고 등식을 세워도 될 것 같고 소금의 양을 가지고 등식을 세워도 될 것 같거든. Xg 속에는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어? 그러네. 요게 지금 Xg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네. Yg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만큼 들어있지? 8% 500g 속에는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는 거야? 아, 그러네. 100분의 500한테 100분의 8을 곱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 5를 먼저 약분부터 할까? 그러면서 100 빼할까? 그럼 x 더하기 2y는 800? 밑에서 위에 거 빼겠습니다. y가 300이면 x는 이게 첫 번째 구하라 문제였고 두 번째는 소금의 양을 구하라고 했어. 소금의 각각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5%짜리에는 소금의 양이 얼만큼 들어있지? x가 200이기 때문에 소금이 몇 g 있어? 300g 속에는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어? 네, 이걸 두 번째 문제 답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8% 소금물과 2%의 소금물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 소금을 300g 만들었습니다. 이거 빨리 해도 되겠다. 요게 Xg 들어있고 요게 Yg 들어있다고 했으면 똑같은 문제입니다. 소금물의 양은 X 더하기 Y의 값은 300입니다. 소금의 양 구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8X라는 녀석과 100분의 2Y라는 녀석의 값을 더했더니 정신 안 차리네요. 똑같이 하고 있는데 300g 속에 100분의 4만큼 있으니까 300 곱하기 100분의 4니까 12인 거죠? 똑같은 작업을 했는데 똑같이 계산을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로 약분했습니다. 100 빼야겠습니다. 뺐습니다. 밑에 거 위에 거 빼겠습니다. x의 값은 100입니다. x가 100이니까 y의 값은 근데 문제는 2% 속에 들어있는 소금물은 몇 g인가요? 답은 y값을 답이라고 쓰라고 했네. 이해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문제로 왔습니다. 농도가 다른 소금물이 있습니다. 농도가 다른 소금물 AB가 들어있는데 그 AB라는 소금물 A는 200g, 소금물 B는 100g 섞으면 9%의 소금물이 됩니다. 소금물 A를 200g, 소금물 B를 400g 섞으면 6%의 소금물이 됩니다. 그때 소금물 A의 농도는 몇인가요? 아, 농도를 문자로 가정해야 되겠다. A는 X%, B의 값은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식을
소금의 양 가지고 식을 세울 생각이거든. 200g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X% 농도의 소금물 A 속에 들어있는 소금물 200g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X, 네. 100g 속에 들어있는 Y% 100g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Y, 네. 그런데 9%의 소금물은 몇 g 있는 거야? 200g과 100g을 섞으면 9%의 소금물은 몇 g 있나요? 300g 속에는 소금이 얼만큼 있나요? 9%의 소금물이 300g이 있습니다. 소금의 양은 얼만큼 들어있나요? 선생님, 저 궁금해서 물어보세요. 지금 우리 계속 똑같은 거 하고 있거든? 근데 왜 머리가 똑같이 작동 안 해? 한율이 한번 한번 해봐봐. 왜 머리가 똑같이 작동 안 해? 너도 몰라. 정혜인은? 잠시지요, 몰라. 정신 오락가락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거씩 세우겠습니다. 지금도 소금의 양 가지고 풀겠습니다. X%의 소금물이 200g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의 양은 똑같이 2X만큼 들어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400g 속에 Y% 400g 속에 소금의 양을 구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얼만큼 있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네, 4Y죠. 그러면 6%의 소금물이 된다고 합니다. 200g과 400g을 섞었으니까 600g 있을 겁니다. 600g 있으니까 600 곱하기 100분의 6인가? 네. 지금 소금의 양만 가지고 식을 세웠습니다. 두 식을 빼기만 될 것 같은데?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뺐습니다. 그래서 y의 값은 농도가 3입니다. x의 농도의 값은 3대 2 뺐더니 12. 그때 문제는 소금물 A의 농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농도가 다른 설탕물이 있습니다. 농도가 다른 설탕물이 있는데 설탕물 A와 설탕물 B를 각각 200g씩 섞으면 7%의 설탕물이 된다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 설탕물 A와 50g과 설탕물 B를 150g을 섞으면 8%의 설탕물이 나옵니다. 두 설탕의 농도를 각각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의 농도의 값은 X%, 이거의 농도의 값은 Y%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 거 가지고 식 세우려고요. 설탕물 A 200g 있습니다. 설탕의 양은 X%니까 또 200g 설탕물 B 속에 Y% 200g 설탕의 양은 그런데 섞은 7%의 설탕물의 양은 몇 g 있는 거야? 8, 14. 두 개 각각 200g씩 두 개를 섞으면 400g 400g 속에 7%면은 설탕의 양은 두 번째 식 세우고 있습니다. 50g 있습니다. 50g이면은 X%였을 때 설탕의 양은 100분의 X 곱하기 50이라서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은 150g이라고 Y% 농도가 150g입니다. 50으로 약분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두 개를 섞으면 설탕물의 양은 200g인 것 같은데? 8% 200g. 설탕 양은 16. 두 번째 거 2배 하고 있습니다. 4배 하죠, 4배. 선생님 이거 양변 4배 하고 있거든? 4배 하면은 2x 더하기 6Y,
14.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려고 한다. 밑에서 위에 거 뺄게. 네. 4y는 밑에서 위에 거 뺐습니다. 64 빼기 28은 누구일까요? 16. 네, 빠른 속도에 감사드립니다. 쩔어요. 아주 그냥 회속입니다. 아주. 자, y는 9입니다. y가 9면 x는 누굴까요? 네, 농도를 순서대로 쓰세요. 되신 거 맞아요? 네. 네. 근데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면 느끼는 점인데 머리를 사용할 때 한 템포씩 쉬는 게 이제 문제거든? 긴장감을 가지고 뇌를 한 번도 쉬지 않아야 돼. 계속 머릿속으로 상기해야 돼. 계속. 그 연습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개념북에 있는 문제를 풀기 시작하세요.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문구점을 거쳐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문구점까지는 시속이 3, 문구점에서 학교까지 시속은 2, 전체 걸리는 시간은 1시간 30분, 이게 2분의 3시간이네. 총 4km를 걸었다고 할 때 집에서 문구점까지의 거리와 문구점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문구점까지 거리는 x, 문구점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y라고 하고 xy를 구할 생각입니다. 근데 xy를 더해서 몇이라고 했어? 문제가 같이 읽었잖아요. 4kg. 네, 더해서 총 거리는 4km. 네. 그런데 여기서는 속력의 값이 집에서 문구점까지 속력은 3, 여기 속력은 2, 거리는 xy, 시간이 궁금합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게 2분의 3시간입니다. 두 배만 할까? 두 배 했더니 x, y. 1번식에서 2번식 빼려고 하거든? x. 그래서 x의 값은 3, 네. y는 1. 되신 거 맞나요? 네, 또 풀어야 될 거는 2번 1.2km만큼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지점에서 소영이하고 유나가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도중에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소영이는 분속이 50m, 유나는 분속이 100이었습니다. 만날 때까지 유나가 뛴 거리가 알고 싶습니다. 유나? 뛴 거리? 유나는 요만큼 뛰었다고 하려고. 소영이는 요만큼 뛰었다고 할게. 도중에 만난 지점까지 뛴 거리, 유나가 뛴 거리? 유나가 뛴 거리를 x로 할게. 소영이는 y만큼 뛰었다고 할게요. x 플러스 y의 값은 1200이라고 놓을까? 이제 분속인데 유나의 속력은 분속이 100? 분당 100m. 소영이의 속력은? 야,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시간에 대해서 식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유나가 간 시간과 소영이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동일한 시간만큼 소요됐을 것 같은데? 각자 유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시간과 소영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시간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인데 얘네가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양배 100배 했더니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거든? 집어넣으면 3y가 1200, y는 4.
y가 400이면 x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x의 길이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된 거 맞죠? 네. 또 모르는 거는 3번이 3번으로 갔습니다. 둘레의 길이의 값이 600짜리인 원형 트랙이 있습니다. 근데 원형 트랙에 대해서 범준이하고 경임이가 자전거를 타면서 돌려고 합니다. 트랙이 있는데 원이라고 두 사람이 같은 점에서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돌면 15분 만에 처음으로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 1분 만에 처음으로 만납니다. 범준이가 경임이보다 더 빨리 달린다고 할 때 범준이하고 경임이의 속력을 각각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원형의 트랙이 있는데 그 트랙을 돌 때 같은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돌 수 있는 모양이야. 출발을 똑같이 여기서 출발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경임이가 요만큼 왔을 때 범준이가 더 빠르다고. 범준이라는 애는 이렇게 가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가지고 똑같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되면은 처음으로 만나는 건가? 네. 범준이는 항상 더 빨랐어. 경임이가 뒤쳐져 있고. 그러니까 범준이가 한 바퀴를 돌아 따라잡으면 처음으로 만나겠다. 이거에 대한 건 맞나요? 그러면 전체 둘레 길이가 600이지. 이렇게 따라잡게 되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따라잡게 되면 범준이가 이동한 거리와 경임이가 이동한 거리의 차이값이 몇일까? 범준이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서 여기까지 갔고 경임이는 요만큼 갔거든? 범준이가 간 거리에서 경임이가 간 거리를 빼면 뭐가 될까? 600이 되긴 한 바퀴 차이 나니까. 그러면 범준이가 간 거리, 이동 거리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 범준이의 속력은 모르지. 경임이 속력은 모르지. 어?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돌면 15분 만에 처음으로 만나? 그럼 15분 동안 이동한 거네? 범준이가 15분 동안 이동한 거리? 속력을 구할 때는 시간분의 거리를 구하니까 거리를 구할 때는 양변에 분모에 있는 시간을 곱해서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속력과 시간을 곱해서 범준이가 움직인 길이를 구할 생각이야. 범준이가 움직인 거리는 15분 동안에 15x 경임이가 움직인 거리는 15 그 거리의 차이값이 네, 한 바퀴만큼 차이 납니다. 이번엔 출발을 여기서 할 건데 범준이가 더 빠르다고? 경임이라는 여자아이는 요만큼 움직였는데 범준이라는 애가 요렇게 갔다고? 1분 만에 만나? 그러면은 합이 600이겠다. 그럼 범준이가 움직인 거리는 1분 동안에 범준이가 움직인 거리는 1분 동안에 아까 전에 15x, 15y 구했던 것처럼 15분이었을 때 속력과 시간을 곱해서 15x, 15y라고 했잖아. 네, 지금은 범준이가 움직인 길이는 x, 1 곱하기 x, 경임이가 움직인 것도 1 곱하기 y. 그거의 합이 이건 15로 약분이 될 것 같다. 15로 약분해주면 40 이 두 식을 더했으면 좋겠거든. 2x가 2로 나누면 x는 320 x가 320이면 y는 200
이게 우리가 구하는 분당 가는 거리인 것 같은데 분속? 네, 이 분속의 값을 구하세요. 된 거 맞아요? 네. 또 모르는 거는 없어요. 다음 시간에 당신 두 분은 1차 함수 전까지 끝내올 거예요. 두 번 다 개념 센, 문제 센. 풀 때 꼼꼼하게 푸세요. 연우는 지금 풀고 있는 챕터 이름이 뭐죠? 다항식의 곱셈? 다항식의 계산? 지금 서혁이는 몇 쪽까지 풀고 있죠? 49. 연우는 몇 쪽까지 풀었죠? 54쪽. 그 챕터의 마지막이 몇 쪽인지 봐봐. 55. 연우는 55쪽까지만 풀면 될 것 같고 서혁이는 55쪽까지 끝내보세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1차 함수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 가세요.